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 K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 좀 보고요. 코롱생명과 코롱TCGN 최신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종합입니다. 지금 0.89포인트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TSMC 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FOMC 결과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인베스팅닷컴으로 봐도 0.86포인트, 86%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밑꼬리를 좀 달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21선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해서 나가서 여기 고점 돌파하면 61선을 이렇게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성립이 가능합니다. 혹은 21선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N자로 21선이 N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여기 13,190포인트를 깨냐 안 깨냐, 이게 지금 관건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 양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양봉 13,675포인트 깨냐 마냐 뭐 요런 게임이었는데요. 하루 지지했다가 오늘 개파락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밑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쪽 양봉에 저점인 13,376포인트가 이제 1차 목표 가격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간다 그러면 이제 13,190포인트까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N자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목표치를 계산하면 이게 뭐 다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12,872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치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놔두고 주가를 이렇게 땡긴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들까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올라왔던 뭐 양봉이나 음봉, 최고가, 그러니까 뭐 양봉인 경우에는 그 종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음봉인 경우에는 시가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그림놀이기 때문에 뭐 이게 분석이다 얘기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냥 이 수평선 하나 들고 이제 긋는 건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 양봉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64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 61선하고 21선 사이에 이격이 줄어들다가 21선 이렇게 N자로 빠지는 경우에 121선하고 241선은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오면은 분명히 다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는 위험 관리를 준비해야 되고 이미 시작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업종 차트로 가서 보면 이제 먼저 코스닥부터 이제 먼저 볼 건데요. 코스닥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얘는 뭐 우리나라 이제 특수성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대주주 요건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882포인트 121선이 있는데요. 결국 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61선, 241선 골든크로스가 났고 121선하고 241선 사이 어딘가에서 반등을 줄 텐데, 이 반등 시점에 기존에 움직였던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AI, 뭐 로봇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 반등하기까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지표상으로 DMI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ADX가 이제 쫓아 올라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MACD에서 MACD 선이 영선을 하향 돌파한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당분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언젠간 또 바닥을 잡겠죠. 그 바닥 잡는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꼬리 라인이었던 863포인트, 뭐 853포인트 여기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여기 806포인트 정도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나스닥에서 했던 목표치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본다 그러면 여기 825포인트, 뭐 30포인트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요쪽에서 만들어놨던 박스권 언저리 안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코스닥은 좀 빠질 수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위에 61선이 있고요. 아래에 21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이 이렇게 있고 색깔을 좀 칠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61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지금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5일선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21선 살짝 해두고 요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지금 봉을 맞이했고 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일선을 깬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5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61선을 밑에다 받쳐놓고 위에다가 저항으로 해놓고 지지를 발휘해야 되는 21선을 쌍봉으로 이제 하향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2500포인트 정도까지 충분히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죠. 반대의 모습입니다. 61선 밑에 깔아놓고 61선을 밑에 깔아놓고 21선 위에 얹어놓고 6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항을 만들어 놓고 지지인 21선을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은 지금 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좀 비슷한 흐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전고점까지 지금 목표치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요렇게 쌍바닥 치면은 여기가 목표고 그다음에 여기가 목표인데 얘도 그러면 결국 여기가 지금 목표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 못 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에서 248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얘는 61선하고 241선하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마틴게일 존으로 여기에 먼저 한번 들어와서 반등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이 241선을 지지하고 다시 해서 61선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간다? 요걸 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예전에 언제 있었냐면 조금 애매한데 여기 요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17년도에 2600을 찍고 쭉 하락을 하죠. 쭉 하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상승을 해서 뭐 약간 뭐 이평선의 배열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121선, 뭐 241선 요런 자리 이제 지지하고 반등하고 막 요렇게 했는데 이때 또 팬데믹 때문에 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원래의 모습으로 한다 그러면 6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냥 완만한 이렇게 저점 1900포인트를 기준으로 완만한 저점 만들어서 쌍바닥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면 61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N자 패턴으로 올라가면서 21선이 내려왔다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퍼펙트 패턴이라고 한국경제 김종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다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올라갈 거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지금 유가를 제가 보니까 92달러 지금 여기를 어떻게든 한번 찍어볼 것 같거든요. 92달러, 93달러.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목표치를 계산을 좀 해보면 요렇게 지금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21선 목표치를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95달러 정도까지 지금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윗꼬리로 달고 내려오든 뭐를 하든 95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미국 경제에 좋겠냐? 그럼 여기서 뭐 바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안 주는 형태로 진입을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쌍봉 만들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쌍봉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된다 그러면 10월 달 뭐 11월 물가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또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41선하고 61선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내려오더라도 이제 또 아까랑 뭐 마틴게일 존이니 뭐 61선 지지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정치 상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유가를 굳이 떨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짓기 전까지 그거 다 짓기 전까지는 뭐 계속 유가를 올리는 정책을 쓸 거고,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거잖아요. 또 전쟁 중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또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겨울이 지금 온다는 얘기죠. 겨울이.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가스를 많이 비축했다 그랬는데 지금 유럽에서 어느 정도 비축했는지는 저는 지금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니까 일단 수요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막 상승하면 미국에서 비축률을 떨궈냈는데 지금 뭐 비축률을 시장에 풀 수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에서 계속 그럼 유가를 그러니까 뭐 셰일가스 이거를 생산해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또 애매한 거죠.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랑 또 그러면 또 그 정치 경제적으로 좀 미묘한 또 관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인상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차트적으로는 안 좋다.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인하가 돼서 똥금리가 이제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그럼 호재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이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가가 떨어졌다가 금리가 최저점에 가기 전에 이제 올라가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주식은 좀 선반영하니까. 그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 이 조정이 만약에 실제로 우상향이 아니고 이제 떨어져서 뭔가 기간 조정 형태로 간다 그러면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24개월 선 지금 두들겨 맞고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4개월이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떨어지려면 한 이 정도까지는 지금 돼야지 좀 싸워볼만 하다 그러면 앞으로 1년간, 그러면 내년 한 요맘때쯤까지 큰 박스권 안에서 요런 이제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위로 이제 높게 잡으면 한 2,764포인트에서 아래로 잡으면 2,156포인트. 제 생각으로는 여기 언저리를 좀 깨기는 이미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미 뭐 콘크리트 바닥을 이제 콘크리트 철근 박아놨기 때문에 2,200포인트 정도면 거의 저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12개월 다 기다렸다가 이게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한 뭐 8, 9개월 정도 생각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쯤이 돼야 조금씩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이 단기 변동은 뭐 내려왔다가 뭐 양봉 달고 해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장중 단타 정도는 괜찮지만 뭐
스윙으로 가져간다. 뭐 한 2, 3일 하루 이틀 넘기는 매매는 지금 매우 힘들고 그리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언제까지 떨어지고 뭐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달 보유 종목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매달 보유 종목들을 관리하라는 얘기는 매달 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죠. 적금 넣듯이 그런 방법이 지금 당장은 좀 좋다. 그리고 이제 저점을 잡았을 때 뭐 내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 뭐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뭐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시장이 돌아설 때 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다시 뭐 조금 투입을 해서 물타기를 하든 뭐 불타기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코롱티슈진,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TGC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9월 14일 날 이제 코롱티슈진 국제연골재생학회에서 인보사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코롱티슈진 연구자문위원회 소속이자 세계골관절염 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영국 서리대 알리 모바셔리면은 아랍계 박사님이신가? 어쨌든 TGC TGC가 무릎 인골 관절 수술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평가 대상 환자 중에 80%가 TGC 투여받은 이후 현재까지 무릎 인골 관절 수술을 받지 않고 있고 20%는 평균적으로 6년 후에 무릎 인골 관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TGC 투여가 인공관절 수술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고요. 요거는 뭐 TGC의 통증 기능 및 구조적 개선 결과로 공관절염을 지연시킬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진통제나 히알루산 관련된 주사제로 이제 단기 보존 요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디모드 관련된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래서 퇴행성 척추 디스크 질환의 그 동물물 실험 결과도 공개를 했는데 실험지에서 투여받지 않은 쥐보다 척추 통증에서 유의미한 반응 개선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FDA에 낸다고 합니다. 지금 인보사 이제 개발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무릎이 있고요. 무릎이 있고 그다음에 고관절은 이미 지금 IND 맞아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척추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지금 뭐 모든 관절이 뭐 손가락만 해도 관절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관절에 지금 다 써먹겠다 뭐 요런 마인드라고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반려묘, 뭐 반려견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셔리 박사는 TGC 미국 이상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지연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진행 중인 TGC 3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게 이제 팩트입니다. 이게 뭐 거의 결과라고 보면 되고요. 뭐 한국에서도 지금 요 내용은 다음 거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날 이런 뉴스가 나오고 18일날 뜬금없이 갑자기 성분조작 인보사 투약 암 발병 유발했나 장기 추적 중이라고 이제 한겨레에서 아주 제목을 모같이 떠가지고 조회수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투약 환자 가운데 종양 관련 사례 90건이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여기서 낸 건지 식약처에서 자료를 이쪽에 제출하면서 언론에다 배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9월 14일 날 좀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식약처에서 좀 견제 의미로 좀 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특별하게 뭐 내용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단 제목 자체 뽑아놓은 사항으로 보면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2017년 7월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3,235명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장기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혈액과 조직 유전자, 정밀 성분, ST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도사자는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뉴시스에서 또 나온 거 보면은 뭐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배포 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다 받아 쓴 건데 뭐 악성 자궁 내막, 뭐 위암, 유방, 뭐 제가 아는 암이라는 암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가 곤란인 경우에는 뭐 안정성 정보 수집과 추적 관찰이 진행할 예정이지만 평가 불가의 경우 사망 환자 미등록 향후 추가 자료 확보에 어려워 검토를 종결했다고 하고요.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시판 후 대상자가 2064명, 임상 대상자가 183명. 이 분들의 STR 검사, 유전학적 계통 검사, DNA를 비교 분석해 같은 계통인 세포율을 확인하는 검사에서 양성인 조사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잖아. 예. 이비안에서도 이제 똑같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표까지 해줘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상 사례 보면은 여기 뭐 등록 환자, 뭐 총 투여 뭐 환자들 3,23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갈린 게 평가 불가, 평가 불가랑 평가 곤란에 있어요.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적음으로 나왔다. 의약품 등의 투여 사용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이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잠재적 질환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 그럼 이게 나오면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평가 곤란이 뭐냐면 이게 이걸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평가가 곤란하다, 평가가 불가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식약처에서 열심히 해도 알아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물론 뭐 저보다는 뭐 과학자시고 박사님이시고 의학자시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럴 능력이 없는 식약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코롱생명과학이 반론을 냈는데 머니투데이만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말을 거의 안 써주기 때문에 코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보사 투여 환자군의 장기 추적에서 유전자 정밀 성분 검사상 양성, 즉 인보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고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통해 인보사의 안정성을 입증했으며 해당 임상에서도 인보사가 직접적인 원인인 중대 이상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규제 기준이 가장 엄격한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만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뭐 이미 세포가 관절 안에 들어가서 최장 44일밖에 못 살게 설계가 돼 있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암이라는 게 암 발생이 이게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일정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 암세포가 그냥 하나 요 암세포 딱 한 개, 이 단일 세포로 요 한 개가 몸속에 딱 투입되면 얘가 암이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몸속에는 면역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그 생성이 되면 이걸 잡아먹는 T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가지고 얘를 잡아먹어요. 근데 T세포가 잡아먹는 것보다 암세포가 더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뭐 진짜 암세포가 돼서 조그매졌다가 이제 계속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그 T세포를 이용한 이거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그 또 약을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인보사 액을 만들고 나서 여기다 방사선을 쫙 쐬가지고 44일만 살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세포를 한 1억 셀 정도 넣나?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얘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T세포한테 걸리면 또 죽는 거잖아요. 거의 암 발생이 없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관절 내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또 어디 나갈 수도 없어 이게. 이걸 다 식약처도 알고 있으면서 말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고관절 임상 이상 계획 승인으로 적응증을 추가 확보했고 싱가포르에 7,200억 기술 수출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팩트예요. 11월엔 인보사 연구개발 지원 환수 처분이 부당하며 정부의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으로 최종으로 이제 승소했습니다. 박재호 변호사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해당 판결이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정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1,020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 환자 투약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요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디모드로서의 가능성을 담은 임상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2019년 논란 이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건 이제 실제로 열심히 해서 빨리 임상이 완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암 발생률을 국가암정보센터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36.9% 정도가 83.5세까지 사는 경우에 36.9%가 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저희 어머니랑 그다음에 제 여동생도 그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았고, 어머니는 지금 5년 넘어가고 있고 지금 제 여동생은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2,247명 중에 36.9%가 암에 걸리면 829명이 걸려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83.5세가 됐을 때, 그러면 물론 이제 암 걸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전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통계처럼 생각을 한다면 83세 5세에 접어들었을 때 한 30명 정도까지 이 분들 중에서 암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될 사항이 아니고 그냥 전국 평균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언론사인 더 벨에서 클리니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기사 회생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 적응증 확정 전략이라고 나왔는데요. 1,020명 대상으로 3상 환자 투약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합니다. 1,020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임상에서 지금 70% 이상의 환자 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대요. 이런 걸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뭐 TGC가 적응증 무름 골관절이고 뭐 임상 3상 미국에서 하고 있고, 1차 평가 지수는 워맥이랑 바스고요. 2차 평가는 12개월 시점에서의 관절 간격, MRI 평가 등 연골 재생과 관련된 항목. 여기 탄해주마비라고 나옵니다. 화이자 릴리가 하던 건데 이거 임상 3상이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고 2개월인가 있다가 요거 이제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니슈납? 요거 지금 3상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바이오 솔루션이라든가 바이오 솔루션의 뭐 카티라이프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그건 줄기세포고 이건 이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예 경쟁 관계라고 이제 보지를 않습니다. 기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한 4조에서 6조 정도 본다고 하고, 올해 안으로 이제 완료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지금 70%라니까 뭐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뉴스로만 봤을 때는 올해 안으로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2차 평가 변수의 단순 통증 완화를 넘어 관절 조직의 구조적 개선 등을 포함한 근본적 치료제로 분류되는 디모드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전략이다. 디모드는 통증 완화나 기능 개선에서 더 나아가 구조적으로 골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회복시켜 골관절염의 원인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제를 의미한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며 코롱 티슈진은 미국 FDA와 디모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인공관절 시술을 늦추는 이거랑 이 디모드랑 또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은데 된다 안 된다는 뭐 제가 판가름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디모드 판정을 받기 위해서 MRI 시각적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것까지가 이제 적용이 돼서 디모드 작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미국의 거의 모든 그 병원에서 1차 치료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되면 이제 유럽은 이제 바로 이제 시판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거 두 개에 대한 권리는 티슈진에 있는데 이 티슈진이 미국과 유럽에 팔 수 있는 판매망은 없잖아요. 그럼 이 판매망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 업체, 글로벌 빅파마랑 이제 MOU라든가 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달려들어서 좀 해주는 그런 거를 좀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 정리고 내일은 9월 20일 날 이제 노문종 코롱 티슈진 사장님의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시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그 9시까지 가는 건 못 할 것 같고 한 9시 반이나 10시 정도까지 도착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야만 갈 수는 있는데 그 아침에 출근 거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그거 한지 그런 기차를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지하철을 타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뭐 버스 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가겠고 최대한 뭐 한 9시 반 정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내일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번 하면은 거의 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거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갔다 오면 이거 관련된 후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이 됐네요. 30분이나 됐네요. 요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